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우리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육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많은 상담 사례를 대하시면서 내가 육아할 때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가 육아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똥부터? 저는 육아하면서 제일 지키려고 하는 게 아이의 독립성이랑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일상에서 어떻게 그게 되나?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목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아 물도 있고 우유도 있는데 어떤 거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현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물 줘 하면은 그래 물 줄게 하고 물을 줬었던 기억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아이 수저랑 포크가 종류가 또 많잖아요. 현아 오늘 어떤 걸로 먹을래? 하면 현이가 이제 보고 자기가 먹을 수저랑 포크 이런 거 정하고, 굉장히 작은 선택이지만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게 좀 기회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집에서는 그렇게 늘 선택을 하다가 밖에 나갔을 때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나는 저 모양 의자에 앉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앉는 순서가 그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때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현이가 또 이유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옷 입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옷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현아 어떤 거 입을까? 하면 현이가 선택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죠. 이게 좀 신기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항상 시간이 없잖아요. 초반에 어린이집 갈 때 오늘 뭐 입을래? 뭐 이렇게 하고 고르게 해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제가 코디네이터가 돼가지고 오늘 요거 입어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는 봐요. 그러면 좋아, 양말도 예쁘네 이렇게 하는데 현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일이 다 근데 약간 그것도 선택하는 경험을 계속 하니까 되게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도 있고, 제가 제안할 때도 있죠. 왜냐면 너무 추운 날이거나 오늘은 정말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현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이거 입으면 어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때도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근데 현아 추울 수도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입혀주기도 해요. 그렇죠. 또 경험해야 아니까. 그러면 정말 육아하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지? 하고 진짜 고민스러울 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그거를 현이가 직접 고민 같이 해보고 뭐 해결책도 얻어보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좀 남는 일이 있었는데, 현이가 밤기저귀를 떼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어릴 때죠, 지금에 비해서. 몇 개월이죠? 거의 한 26개월, 7개월? 그때이면 정말 어릴 때잖아요. 어려. 그때 현이가 이제 밤에 기저귀 하는 걸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는 기저귀를 안 하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밤에 실수를 자꾸 하는데 기저귀를 안 하고 자면은 이제 뒷감당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현이랑 이제 같이 앉아서, 현아 이거 기저귀 안 하고 자면 쉬했을 때 이불이 다 젖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랑 남편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현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이가 그때 되게 어린데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이러면서 얘기한 게 팬티를 입고 기저귀를 입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는데, 현이가 제안한 방법이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가 제안한 방법이니까 본인도 되게 기분 좋게 따라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현이가 진짜 나이가 너무 그때 어릴 때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는데.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때 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얘가 만약에 엉뚱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기도 안 차는 얘기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 근데 최대한 맞춰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하자고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다, 되게 좀 뒤처리가 더 힘들었다 하면 본인이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다시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지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 저는 이제 제가 동생이 6살 터울이 있어요. 여동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그렇게 때렸대요. 왜 때렸을까요? 동생이 미우니까 때렸겠죠. 이게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돼서 보니까 이 둘째가 참 귀엽고 깜찍해요. 첫째는 다 큰 아이처럼 보이고 지금은 엄마 마음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를 낳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둘째를 낳으면 나는 첫째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게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첫째니까 그런 걸 더 조심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일단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이제 둘째가 생기고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준비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되게 싫었거든요. 언니가 돼가지고 야 동생을 야 애기를 야 네가 참아 막 이런 말 너무 맞아. 싫어가지고 그런 말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안 했고. 실제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훈육할 때도 첫째가 가지고 놀던 블럭을 둘째가 이제 망가뜨려가지고 첫째가 때렸어. 그러면은 첫째만 혼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 때렸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원인 제공을 한 건 둘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한테도 화가 난다고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줌과 동시에 둘째도 이제 혼을 내줘야 되죠. 형아 거를 만지면 안 된다 함부로. 형아가 소중히 여기는 거다. 그렇게 같이 항상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아이 예뻐할 때 있잖아요. 둘째 막 예뻐하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싶을 때 첫째한테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왜냐면 훈육 상황에서는 또 의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이를 예뻐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다 보니까 첫째 입장까지 생각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첫째한테 들으라는 듯이 어우 우리 혜준이가 형아 닮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네. 저렇게 멋진 형아가 있으니까 닮아서 이런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네. 약간 첫째 기 세워주는 말? 으쓱으쓱. 그런 말도 해주면은 이렇게 안 듣는 척 하면서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균형 있게 사랑해 주는 것 말고 아이들한테 이제 키워주고 싶은 능력이나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 이런 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보다는 좀 열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어른이 와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가셨어요. 그럼 가시고 나면 재준아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힘들거나 슬프면 울 수 있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얼마 전에 캐치 티니핑이라고 여자애들 주로 보는 만화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거를 보는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거 여자애들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되게 쑥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럴 말하지 수 있지. 말라고 맞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재준아 엄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 여자친구도 스파이더맨 카봇 좋아할 수 있고 남자친구도 티니핑 아니면 시크릿 주주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그냥 개인의 차이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새 그림책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그림책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읽는 것도 진짜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 왜 성교육 그림책 막 적나라한 거라고 한참 이슈 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아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읽어줬거든요. 그럼 아이도 또 아무렇지 않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유똥은 애기 키울 때 어떤 게 염두에 두고 키우고 있어? 저도 이 댓글을 보고 한참 좀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좀 심어주고 싶을까?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약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대학원 수업 용어가 네. 근데 뭐 그게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뭐 역경,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그거를 극복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지만 언제나 항상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꼭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아니어도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엄마한테서 독립하면 아이 스스로 이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역병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담담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담담함이 아이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은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걸 좀 온전히 수용해 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제 역경 상황에서도 최대한 긍정성을 또 찾아보는 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역경이 왔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보는 거.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있었죠. 가장 최근에 저희 가족이 경험한 역경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220 수술을 했잖아요. 그게 아주 큰 역경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특히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피 뽑는 거 하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말귀 알아듣는 나이니까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유진이 귀 이거 아야 한 것 때문에 이거 낫게 해주려고 우리가 수술하잖아. 근데 수술 잘 하려면 여기 피를 좀 뽑아야 된대. 근데 피 뽑는 거 주사바늘 꾹 하면은 좀 아프고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아파서 이제 울 수도 있다.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그런데 울어도 괜찮은데 요거를 움직이면 팔을 움직이면 또 찌르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건 노력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아이가 바늘 꽂고 피를 뽑는데 아이가 울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수술할 때 막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아? 그쵸.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었어가지고 엄마랑 빠이빠이 하고 혼자 들어가야 되고 눈 떴을 때도 엄마가 없는 상태여서 그때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아이가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칭칭거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좀 보듬어주고 하면서 많이 회복했고, 너무 다행인 거는 수술이 경과가 좋았어요. 아이의 정서의 질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수술 이후에? 그러니까 아이도 이것 때문에 많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수술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또 숙제였던 거죠. 근데 그 산을 넘어가니까 아이가 정말 되게 많이 성장하고 되게 명랑해지고 힘도 좀 생기고 그런 거가 느껴져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수술은 진짜 약간 정말 좀 어려운 일이었고 일상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예시가 있었을까? 일단 아까 전에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준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 화나고 울고 떼쓰고 이런 거는 뭔가 얘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얘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역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지금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수용하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연습했으니까. 근데 사실 일상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다. 8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속으로 진짜 왜 하필 오늘이야. 진짜 망했다. 이게 이제 제 속으로 든 생각인데 그때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 표정은 무념무상인 거예요. 얘는 아직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가치 판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내 연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잘 넘길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한테 엘리베이터 지금 수리 중이네. 여기 아저씨들이 우리 잘 안전하게 타게끔 이거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러면은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수세기 놀이 한번 하면서 갈까? 하고서는 이제 수세기 하면서 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러면서 많이 좀 연습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먼저 막 짜증내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엘리베이터 다리 아파. 고장났어,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면 그럼 이제 그거는 그냥 현실 요가 소환하는 거죠. 아니 뭐 제가 15kg 넘는 애를 업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어르고 달리고 가다가 막 안 되면 또 주저앉기도 했다가 뭐 친정엄마가 갑자기 부를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다리 아픈데 가기 싫은데 유진이 힘든데 이렇게 짜증을 냈어도 그 짜증을 그냥 받아주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짜증 났겠다 힘들겠다 엄마도 좀 힘들긴 하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저희 얘기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3명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육아 가치관 또한 다 3명이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가 다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또 하나로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육아하시면서 나는 이 부분은 정말 지키고 싶다. 이 부분은 나한테 중요한 거다. 우리 아이한테 이 가치관을 꼭 물려주고 싶다. 심어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